영동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대와 학생 확진자가 많아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강릉은 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피서가 본격 시작됐지만 관광지 모습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해광 지역에 남아있는 석탄산업 유산들을 보존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운행속도 시속 30km가 넘는 차량에 대한 무인 카메라 단속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늘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6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고 5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는 방과후 교사발 확진이 이어져 어제 6명에 이어 오늘도 3명이 확진됐습니다. 동해에서는 고등학생 6명과 삼척 방과후 강사와 접촉한 중학생 1명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초에서도 2명이 추가 확진됐고 양양에서는 서울 거주 20대 관광객이 여행 중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발 4차 대유행이 강원도까지 확산되면서 강릉시는 오늘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피서가 본격 시작됐지만 해수욕장은 한산했고 대형 숙박업소들은 예약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인 강릉 경포해수욕장. 개장 첫날, 그것도 금요일 오후인데도 백사장이 한산합니다. 피서객들은 대부분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물놀이를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바다에서 놀고 있어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려 하고 최대한 사람들이랑 거리 두면서 가까이 접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도권발 4차 대유행은 강원도까지 번졌습니다. 수도권이 방문했거나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는 물론 여행객, 지역 주민까지 확진되면서 주요 관광지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시간대를 조금 차이를 둬서 붐비지 않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식당에 갔을 때도 좀 한가하긴 한가하더라고요. 강릉에서는 지난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7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 자정을 기해 3단계로 격상합니다. 호텔의 경우 객실의 4분의 3까지 채울 수 있는데 예약 취소가 줄을 이으면서 평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루 평균 한 100개실 이상 정도가 이제 지금 취소가 되고 있고 계속 취소 문의가 있고요. 상향 조정 발표가 났잖아요. 추가로 또 이제 취소 문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름 한철 대목을 기대했던 바닷가 횟집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까지는 그래도 이럭저럭 장사가 조금 되고 또 사람들도 관광객 손님들도 또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단계로 되니까네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던 소셜미디어의 유명 맛집들도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고 청년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 없었던 전통시장도 손님이 없어 한산합니다. 확진자가 1000명대 되고부터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강릉에도 강릉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고부터는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동해안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고성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리조트. 피서 한 달 전부터 일찌감치 객실 예약이 마감됐던 곳이지만 요즘은 하루 평균 객실 50개 안팎의 예약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는 나오고요. 비중은 조금 예약 취소 건이 많고. 휴가철이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피서지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관광객에 의한 감염 확산, 그리고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관광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동해안 피서지는 관광객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인구는 자연 감소와 젊은 층의 수도권 유출로 2016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많은 인구가 원주 혁신 기업 도시로 몰리면서 중소규모 시군들은 지역 소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 인구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규모 시군에서 원주와 춘천, 강릉 같은 거점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유입 인구는
원주가 9,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00명이 영서군 지역에서 2,400명은 영동 시군 지역에서 유입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릉에서 1,300명, 춘천에서도 800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시군 유입자 중 73%가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40대 이하 연령대의 순유입이 두드러집니다. 또 도내 일자리 환경에서 원주가 사업체 규모라든지 산업별 종사자 비중을 감안할 때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원주로 주로 순유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 취지인 혁신 기업도시가 안 그래도 소멸 위기에 내몰린 인근 소규모 지자체의 인구까지 끌어모으는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인구 자연 감소와 청년의 수도권 유출, 여기에 원주 등 도내 거점 도시로의 유출까지 대응해야 하는 소규모 지자체는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렇게 세분화해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없어요. 그냥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구 감소 방지책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전문가들은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혁신 기업 도시 같은 거점 도시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근 소규모 지자체와도 상생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도내 폐광 지역에는 수많은 석탄산업 유산들이 있지만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폐광 지역 시군들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무연탄 선탄 시설인 태백시 철암역두 선탄장. 지난 1935년 조선 총독부가 삼척 탄광에서 캔 무연탄을 선별해 열차로 운반하던 시설입니다. 정성군 사보급에 있는 약 48m 높이의 수직갱 타워. 이 시설로 광부들은 지하 850m 지점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쉽게 이동했고 석탄도 편리하게 날랐습니다. 이 밖에도 삼척 도계 급수탑과 영월 옥동 광업소 등 폐광 지역 곳곳엔 석탄산업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운영하고 있는 탄광 3곳에도 건축물과 채탄 시설 등 유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산이 문을 닫고 이를 정비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산들은 많이 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체계적인 보존 활용에 대한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개인이라든가 어떤 지역에서 이거 흉물이다 해서 철거를 요청하면 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또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석탄산업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 이를 보존하려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들어 폐광 지역 4개 시군에서 현황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2023년까지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학술 연구와 보존계획 수립 등의 사전 준비가 진행됩니다. 세계유산 등재엔 보통 7년 정도가 걸리는데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말부터 폐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도 실시됩니다. 탄광 지역 4개 시군이 힘을 합쳐서 국내 잠정 목록에 우선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폐광 지역 민간 단체들도 이미 수년 전부터 비슷한 노력들을 이어오고 있어 앞으로 석탄산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작업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원도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원도를 찾아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강원도의 민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지도부와 강원도 집행부가 만난 예산정책 협의회. 이례적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강원도는 6가지 현안 사업과 2개의 입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현안은 영월 삼척과 춘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태백 교도소 신축과 국립강원 호국원 조성, 그리고 광복 기념관과 화살머리 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전국에서 80개의 건설 계획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추진 노선은 10개에서 15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춘천 철원 간 고속도로도 이것도 우리 한반도의 마지막 남은 교통 오지 중에 하나여서 장차 북한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로 연결될 예정이어서 강원도는 또 목숨을 잃은 참전 용사들이 다른 지역에 묻히고 있다며 호국원 조성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1인당 개인 소득도 16에서 12로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세를 이어 이제부터는 강원을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심지대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송영길 대표는 강원도 하면 평화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며 강원도가 입법과제로 제시한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지대로 대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평화 번영의 강원시대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학창 시절을 춘천에서 보낸 윤호중 원내대표도 강원도와의 인연을 내세우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립 강원 호국원 건립 등 말씀해 주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원도는 주요 SOC 사업들이 정부 계획에 꼭 반영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목표액을 사상 최대 규모인 8조 원으로 정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해 지역 시멘트 공장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현장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영동권역 산재예방실천투쟁단은 오늘 동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쌍용 C&E 동해 공장에서 집진 설비 거푸집을 설치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원인 미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재예방실천투쟁단은 지난 5월에도 동해 시멘트 공장에서 천정 크레인 추락으로 하청 노동자가 숨졌다며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동해시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경찰청은 3개월 유예 기간이 지남에 따라 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넘는 차량을 과속행위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심 일반 도로는 시속 50km로 운행 속도가 제한됩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 시범 운영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카메라 한 대당 16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6.25 전쟁 당시 강릉과 삼척, 춘천, 홍천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4건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진화위는 1950년 9월 강릉시 주문진에 살던 김모 씨를 지역 주민이 빨갱이라고 신고해 경찰에 끌려가 학살됐다며 딸이 접수한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시 삼척군 묵호읍 삼척철도회사에 근무하던 배모 씨가 1950년 12월 부역 혐의로 경찰에 끌려갔고 이후 지역민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며 손자가 접수한 사건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춘천과 홍천에서의 6.25 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을 비롯해 모두 567건의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최근의 관광 유행을 반영해 양양 8경 재정비를 추진합니다. 양양군은 2004년 직원 대상 공모로 선정된 양양 8경이 자연환경과 역사 명소에 치우쳐 있어 최근의 관광 행태와 동떨어진다고 보고 서핑 활성화 등 새로운 관광 선호 등을 반영해 양양 10경으로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양 10경 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적합성 검토와 숨은 명소 추천,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11월 중에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강릉시가 피서철을 맞아 해안 송림에서의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까지 송림 내 취사 행위와 불법 주차, 야영과 차박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반자를 적발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2년 대입 쌍방향 온라인 특강을 앞두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강원 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